안녕하세요. 파생 상품의 세계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해칭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변수, 바로 베이시스 위험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분명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려고 해징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놨는데, 아니 대체 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우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죠. 어떤 기업이 있어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받을 돈이나 혹은 내야 할 돈의 가치가 변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현재 시점에 그냥 완전히 못 박아두고 싶어 하죠. 바로 이게 해칭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의 상품 가격이 막 오르든 내리든 전혀 상관없이 딱 약속된 가격으로 거래를 해서 이익이나 비용을 확정 짓는 거죠.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또 합리적인 생각이죠? 잠깐만요. 아니, 해징이라는 게 원래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그 완벽한 이론과 실제 사이에 종종 미세한 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가 우리가 오늘 파고들어야 할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완벽할 것 같던 해칭에 구멍을 내는 주범, 그 이름이 바로 베이시스 위험, 영어로는 베이시스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대체 베이시스가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실제로 해지하고 싶은 자선의 지금 이 순간 시장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에서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가격, 즉 선물 가격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두 개의 선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선은 현물 가격을 나타내고 다른 선은 선물 가격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두 선 사이의 수직적인 거리, 그러니까 격차가 바로 베이시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격차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더 쌩쌩 달리면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겠죠. 이걸 강세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선물 가격이 더 빨리 달리거나 현물 가격이 뒤처지면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이걸 약세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아, 네. 격차가 변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애초에 그냥 현물이랑 선물이 완전히 똑같은 걸로 해지해서 그 격차가 늘 0이 되게 만들 순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해징이 거의 불가능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의 부일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지하려는 자산이랑 똑같은 걸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시장에 딱 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점의 불일치. 내가 실제로 자산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그 정확한 날짜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기의 불일치. 선물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 포지션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 불일치가 베이시스 위험을 만들어내는 원흉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격차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한 미국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기업은 9월에 일본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9월이 되면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에 선물 시장에 가서 엔화를 미리 파는 계약, 이걸 우리가 숏헤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좋아, 이제 1엔당 0.8800센트는 무조건 확보했어 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만약에 베이시스 위험이라는 게 아예 없다면,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해징이 가능하다면 이 가격이 딱 보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지 마세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해지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얻게 되는 유효 가격을 계산하는 식인데요. S2는 해지를 끝낼 때의 현물 가격, F1은 시작할 때의 선물 가격, 그리고 F2는 끝낼 때의 선물 가격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실제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해지를 시작한 3월 1일에는 현물하고 선물 가격이 똑같아서 베이시스가 0이었어요. 완벽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돈을 받게 된 7월 7일을 보니까 오라? 현물 가격은 0.8200인데 선물 가격은 0.8050으로 변해 있네요. 결국 베이시스가 0에서 마이너스 0.0050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기대했던 가격은 0.880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시스 변화 때문에 실제로 손해준 유효 가격은 0.8700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공식의 숫자를 그대로 넣어보면 0.8200 플러스 0.8800 마이너스 0.8250 바로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숫자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세요. 결국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이게 바로 베이시스 위험이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아니 그럼 해칭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손실 볼 수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생각에서 가장 현명하게 관리한다는 생각으로요. 네, 맞아요. 베이시스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최적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자산이랑 가격 움직임이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한,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기초 자산을 가진 선물 계약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지를 끝내려는 시점, 바로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 계약을 선택하는 게 보통 가장 좋습니다. 결국 베이시스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래프로 봤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이 두 개의 선이 거의 한 몸처럼 착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계약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베이시스 위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베이시스가 뭐였죠? 네, 현물과 선물 가격의 격차입니다. 베이시스 위험은 뭐죠? 그 격차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변하는 위험이죠. 왜 생긴다고요? 자산, 시점, 만기가 딱 들어맞지 않는 불일치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가장 적합한 선물 계약을 정말 신중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베이시스 위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 싸워서 없애버려야 할 적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시장의 일부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안고 가야 할 필연적인 변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